이론. 뭐 E는 MC 자승. 네, 이런 거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니까 이론은 거의 정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설은 그게 아니에요. 공룡이 왜 다 없어졌냐? 뭐 빙하기가 오고 저기 운석 날라오고 막 이래갖고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론이에요. 거의 하는 건데. 우리 한국에서도 만족도 지표 발표할 때 예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람은 뭘 하든지 처음에 기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뭘 하든지 기대가 있어. 그냥 우종필 교수 수업을 들으면 어떨 거다라는 사람들이 기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각된 성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본인이 느껴보는 거죠. 여기에서 불일치가 발생하고 만족과 불만족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아까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 이게 이제 이거는 뭔가 자, 이렇게 있고 기대가 있죠, 성과가 있죠, 불일치가 있고 여기가 만족 불만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어떤 사람이 야, 그거 아바타 진짜 재밌대, 뭐 나와서 뭐 다 죽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기대가 완전 만땅이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게 높아요. 150이야. 근데 영화는 항상 100이거든. 모든 사람에게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150 막 되게 높았는데 성과가 1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이야. 실제로 성과가 기대보다 못 미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50이 됐잖아요. 그만큼 불만족이 되는 거예요. 150에서 100으로 확 줄어버리고. 그런데 처음에 기대도 안 했어요. 막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막 아바타 그러니까 귀찮아, 알았어, 뭔데 뭐 만화 영화나 되겠지 하고 봤는데 50밖에 안 됐는데 봤는데 100이야. 그러면 플러스 50이니까 그만큼 몇번 어때요? 만족으로 간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처음에 그 기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기대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성과에 따라서 만족, 불만족이 생깁니다. 이게 기대 불일치 이론이라고 해서 disconfirmation of expectation theory입니다. 그래서 disconfirmation, 불일치, 기대의 불일치 이론. 그래서 만족도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엄청 많은데 저 이론은 거의 전 세계에서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은 거 있죠. 그러면 여러분 두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만족을 일으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대를 처음에 낮게 갖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뭘 높이면 되겠어요? 성과를 높이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영화는 성과가 정해져 있지만 영화 말고 이제 다른 기업, 그러면 두 개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사람 만족을 일으키는 데는 상대방의 기대를 낮추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나게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나오는, 그래야 만족이 되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내가 같은 꽃다발을 주더라도 여친을 만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100일이 그리고 꽃다발을 딱 줬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지. 그런데 미리부터 야, 내일 모레 100일이지 하잖아. 그러면 뭔가 열심히 기대는 뭐겠어요? 높아져. 이미 눈이 높아졌는데 꽃다발 하나만 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일단 너 장난하니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비자의 만족, 불만족은 소비자가 구매 및 사용 전에 가졌던 기대와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 기대가 성과예요. 일치하는 건데, 자, 기대가 성과보다 크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막 되게 막 꿈에 부풀어서 갔는데 성과가 별로야. 그러면 불만족이고, 기대보다 성과가 훨씬 높으면 만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고객은 어떤 상품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상품이 자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가 나오면 만족이고, 반대로 성과가 기대를 뛰어넘지 못했을 때 불만족을 느껴요. 제가 이게 똑같은 게 오늘 그 저녁을 여러분 15층에 그 식당 새로 여는 거 아세요? 네, 10,000원이야. 네, 자, 10,000원, 야, 10,000원이 여기 15층에 10,000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10,000원에 대한 뭐가 생겨요? 그렇지, 기대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갔거든. 근데 예전에 거기서 다른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음식 나오는 게 딱 그 8,000원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2,000원어치 내 생각에는 만큼 불만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집이 어떤 음식점이 잘 될까? 이런 거 있죠. 밥을 먹으면서도 야,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다 음식 많이 주면 이 집이 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집 있잖아요. 야, 이렇게 많이 주면 뭐 남어? 이런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 우리 신장개혁 할 때 왜 신장개혁 하면 막 사람들 막 처음에 막 공짜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갔었을 때 우리 먹으면 딱 단가 나오잖아. 아, 이 집 힘들겠는데? 그 사실을 주인만 몰라. 우리는 다 아는데 이거 망하겠다 안 망하겠다를 이미 알겠는데 주인 아저씨만 몰라. 이게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되게 포인트죠. 그러면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고객의 기대치를 낮추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의 성과를 높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기 홍성우님, 고객의 기대치를 낮추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있어요? 회사가 성장하는 불가능한 거죠. 계속 계속 만족시켜줘야 돼. 우리는 물건을 못 만듭니다라고 생각, 이 차 안 좋아요라고 홍보를 하는데 사람들이 사는데 좋아.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죠. 자, 가격을 낮추고 가격이 낮으면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가격이 낮으면 기대를 안 한다고. 마진이 자, 일단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고객의 기대를 낮추는 방법인데, 고객은 아니고 여러분 예전에 그거 아세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당장 병원 응급실 가라. 현재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진짜 응급실 가서 막 아파서 죽게 생긴 사람들 보면 내가 팔다리 움직이는 게 얼마나 행복하구나 바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상식적으로 힘들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국가별 행복지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1등이 가장 행복한 나라고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자메이카, 과테말라, 베트남, 콜롬비아, 쿠바 이래요. 한국이 몇 등이야? 68등이네. 일본이 75등.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여기서 봤었을 때 브라질, 온두라스 막 이렇게 있어요. 10등까지 온두라스인데 여러분이 보기에 저 1등에서 10등 있는 나라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그렇지, 못 사는 나라예요. 왜 못 사는 나라가 행복할까요? 그렇죠, 다 같이 못 살았습니다. 이거 진짜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행복은요, 내 고객만 좀 행복 제대로 잘해줄 때. 자,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는 혹은 만족은요, 뭐가 같아야 되냐? 시 공간이 같아야 돼. 시간하고
공간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저기 총무님 선생님 많이 행복도 몇 점이세요? 10점 만점에 한번 해봅시다. 다 물어봐야지. 예? 9점. 우리 이님은 몇 점? 얼굴은 안 높아 보이는데 7점? 7점이요? 우리 임 대표님 몇이요? 진짜 이렇게 거짓말을 이러는데 아니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 아들이 있어서 사실 10점 만점에 10점인데 점차. 아니 좋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저번에 내가 TV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음식 잘 먹고 하는 게 왕이 먹었을 때 정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임금이 먹었을 때 정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먹는 거는 임금이 먹었을 때처럼 먹는데 여러분 행복이 많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못 느끼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이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지금이야 되고 공간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북한에서 여기 1등이 코스타리카, 아메리카 뭐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나라 가면 저기 코스타리카 우리 홍성문이 가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안 행복하지. 그래서 행복과 만족은 시간과 공간,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내가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느끼는 건데 그게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 못 사는 나라들이 과테말라, 도미니카 이런 나라, 이 동네에서 다 못 사는데 어느 날 길이 뚫렸네. 아셨죠?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잘 살게 됐어요. 다 못 살아. 그런데 땅값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막 상가 들어오고 사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엄청 잘 살아진 게 갑자기. 근데 이 뒷동네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같이 다 못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개발이 안 되고 여기만 신도시 막 되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예전처럼 여전히 행복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국가별 행복지수 마케팅 교수들은 안 믿는다. 이건 못 사는 지수예요. 북한 가시면 아니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 북한 가시면 돼요. 다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국가별 행복지수 짐바브웨가 143등이에요. 여기 못 사는 나라인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고객의 기대치를 낮추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피곤해지는데 성과를 높여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아마 지금 대부분 우리 빅데이터 MBA나 또 박사과정 하시는 분들인데 다 느끼실 거예요. 이게 진짜 기업에서 힘든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업의 경우 고객들의 기대치를 억지로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성과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지 모르지만 기업의 성공은 고객 만족순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왜 고객 만족 못하냐? 그래서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항상 뛰어넘는 성과를 만드는 힘든 과정의 연속이죠. 제가 이거 김연아,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김연아나 박태환이는 참 불쌍한 게 진짜 이미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가 금메달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은메달을 따도 되게 이게 슬픈 거예요. 저 그때 김연아 거 그때 저도 가슴 되게 짠하더라고요. 은메달도 사실 엄청 대단한 건데 물론 이제 억울하게 은메달 따서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박태환이는 진짜 한국에서 수영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면 완전 죽이기가 되잖아. 고객의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데 기대도 하나고 있던 무명의 선수가 하면 또 이제 고객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고객의 기대는 어떨까?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거 성과도 이제 기대가 성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처시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객 만족이라는 걸 이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객 만족이라는 게 어떤 거 기대 그릴지 일반적으로. 근데
이럴 수 있어요. 교수님 꼭 그 고객 만족이라는 게 그 기대 불일치 이론으로만 설명이 되나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문계 쪽 이론은, 그러니까 공대 쪽 같은 경우는 뭐 이인을 MC 자승처럼 100%다 맞아가지만 우리 사회 인문 사회 경영 쪽은 어떤 이론을 가지고 100%다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고객 만족이 꼭 저걸로만 일어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고객의 기대치가 잘못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성과를 측정을 잘못해서 엉터리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성과가 있는데 내가 느끼기에 성과가 안 좋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불일치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하는데, 자 그러면 고객의 기대를 한번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이런 건 밑줄인데. 한 번 만족한 고객은 다음에 기대치가 높아져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참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참 우리 그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운명적인 건데, 여러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인데, 같은 성과가 반복되면 만족도는 줘야 돼요. 제가 맛있는 중국교 짜장면, 제가 이걸 왜 적어놨냐면, 제가 처음에 세 군데를 왔는데 그 망가몽이라는 짜장면 집에서 불타는 짜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더니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진짜 한 달 동안 그것만 먹었거든요. 근데 딱 한 달 지나니까 못 먹겠어.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이게 개수가 증가할수록 만족감,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냥 똑같은 게 반복이 되면 만족이 그만큼 안 간다는 건데, 예를 들면 자 똑같은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명품백을 하나를 사줬어요. 만족도가 이만큼. 하나 사줬는데 2개. 그런데 명품백을 2개를 사줬어요. 2개까지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10개를 사주면 처음에 사줬던 거 10배만큼 좋아할까요, 여러분? 아니지.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뭐냐? 그래서 나중에는요, 연봉도 5억 주나 10억 주나 거기서 거기야.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갈수록 만족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연봉을 뭐 10억 받을 때, 아니 1억 받았을 때 좋아하는 거랑 10억 받을 때 10배 좋아하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순간에서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증가하는 부분, 나중에는 거의 비슷하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다른 만족도를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을 만들면, 아까 망가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프랜차이즈 그런데 보면 신상품 많이 나와요. 닭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많잖아요. 닭강정에 뭐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고객 만족이 딱 올라가서 한계 효용이 올 때, 그러니까 더 이상 먹어도 맛있다고 못 느낄 때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계속 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먹이고 또 먹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깨는 놈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맥도날드 이런 거, 아니면 버거킹, 와퍼, 지금도 잘 팔려. 이게 참 신기한데,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 KFC 지금도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한국도 훨씬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이 깨는데, 그거는 뒤에 맛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명성이라는 게 깔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좀 깊이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그래서 고객은 한 번 만족한 고객은 기대치가 결코 떨어지진 않아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바뀐다. 자, 그래서 마케팅, 갑자기 마케팅은 이제 고객 만들기 마케팅이 핵심인데, 근데 여러분 그 마케팅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마켓의 ING잖아요. 그러니까 마켓은 시장인 거고 ING는 동명사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켓에서 사람들이 물건 파니까 왜 마케팅이냐면 마켓에서 ING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그런 건데 실제로는 그 진행형도 되잖아요.
프로그레스니까 시장 마켓 자체가 ING 계속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도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물체 같은 이런 거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 계속 변하고 있다. 자,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잠깐 쉴까요? 잠깐 쉬었다가 지금 한 20분. 오늘 그 거의 10시까지 할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쉬니까 그래서 한번 그래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머지 거 읽어보세요. 재미있으니까.